안녕하세요. Good Writing입니다. 자, 오늘 이제 8번째 에세이인데요. 오늘 에세이의 특징은 굉장히 어떻다, 세련됐다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자, 문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쓰셨고요. 어휘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적절히 잘 쓰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뭐라 그러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전체적인 문장 구성과 어휘를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소논문 수준인데?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오케이? 자, 그렇지만, 아무래도, 요런 부분은 좀 강한 반면에, 우리 알렉스 학생이, 요런 어휘라든가 문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용이 조금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우리가 이제 그래피티에 대해서 에세이를 쓰셨잖아요. 그쵸? 자, 그래피티가 요거의 주제가 이제 대부분 우리가 그래피티를 생각을 할 때, 그래피티는 사회 불만을 표현하는 수단이야. 벽에 그림을 그리는 거고, 이거는 불법이라고 알고 있어. 이 정도 내용에 그쳐서 에세이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본인의 능력은 굉장히 출중해요. 어휘라든가 어법이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잘 써요. 하지만 내용적으로 부실하다면 어법이라든가 어휘라든가 이런 게 아무리 100%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어도 무용지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에세이를 공부를 하실 땐 조금이라도 배경 지식을 좀 찾아보고 글을 쓰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 볼게요. 일단 오늘 주제가 그래피티가 예술로 치부가 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그게 바로 주제였죠. 자, 그러면 우리는 글을 쓸 때 뭘 해야 되냐면, 자, 본인이, 그래피티는 예술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본인은 그래피티가 예술이라는 근거를 강조를 해서 요걸 위주로 쓰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자, 먼저 브레인스토밍 먼저 하고 갈게요. 자, 예술은 개인이나 집단의 감정 및 의견 표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게 맞습니다. 그쵸? 원조 그래피티 또한 옛날의 그래피티, 그 초반의 그래피티 있죠? 그거 역시 부정적인 면이 굉장히 두드러지지만 감정과 의견 표출을 그림이라는 요소를 통해 표현하는 것이므로 예술에 속할 수 있음. 자, 얘네가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나타내고 싶은 게 감정이랑 의견 표출이야. 사회에 대한 불만족, 인종차별, 그쵸? 빈부층에 대한 부실한 제도, 그쵸? 그런 거에 대한 의견 표출을 하는데, 그걸 그림이라는, 이미 존재하는 그림이라는, 페인팅이라는, 그쵸? 페인팅이라는 이런 요소보다 뭐 기술이겠죠? 그치? 자, 기술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므로 예술에 속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비주얼적인 면. 자, 본인이 썼던 거예요. 요거 비주얼적인 거는. 자, 외적인 아름다움을 뜻합니다. 사실 그래피티 볼 때 굉장히 화려하죠?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아름다움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피티의 의도는 나의 사회적으로 우리가 좀 약한, 뭐라고 해야 되나, 약한 쪽에 있으니까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줘. 이 제도가 나쁘니까 관심을 좀 가져줘. 라는 그런 거겠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의 눈에 띄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외적인 아름다움이 굉장히 강조되는 아트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어둡고 칙칙할 수 있는 분노나 불만들을 어떻게 나타냈어요? 현란하고 매력적으로 나타냈다라고 이제 본인이 이제 우리 알렉스 씨가 이제 에세이에 쓰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강조할 게 빼놓은 게 뭐냐면 그림이라면 색상과 선으로 표현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색상과 선으로 표현하여 사람들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갈 수 있게 설정이 가능. 사람들의 눈에 띄기 쉽고 사람들에게 이게 뭐지? 이렇게 이 그림이 이 그래피티가 그걸 뜻하는 것이었구나 라고 거부감 없이 다가갈 수 있게 설정을 해야 된다. 그쵸? 자, 또한 현대 미술로서의 인정입니다. 자, 그거는요. 정말 희한한 얘기지만 그래피티가 법적인 데도 있고 법으로 합법인 데가 있고 불법인 데가 있어요. 한국에도 합법 불법이 다 나뉘어져 있거든요. 근데 자, 요건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이게 현대 미술로서의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냐? 현대 미술로서의 인정은 불만 표출이나 낙서에 지나지 않았던 그래피티가 옛날에는 불만 표출의 수단이나 낙서밖에 안 됐어. 여기다가 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어? 근데 그림은 잘 그렸네. 뭐 요 정도. 자, 그랬던 그래피티가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 의학이나 아동복지, 그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해외 아동 돕기 그런 거죠. 그런 거에도 그래피티가 쓰여요. 그런 걸 널리 알리기 위해서 사회적인 부조리 같은 거, 남녀 평등 뭐 이런 거라든가, 그쵸? 뭐 계약직,
정규직 뭐 이런 거 이런 부조리 등에 이용되면서 특정 가치를 창출해내는 현대 미술로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미술이면 현대 미술이죠, 그렇죠? 요 분야로 인정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리고 요렇게가 이제 본인이 그래피티는 예술이야라고 얘기를 할 때 강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나서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의할 점이 있어요. 중간에 우리 알렉스 씨가 쓴 우리 에세이에 요런 내용이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거는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피티가 불법인가 합법인가? 요거 legal, illegal 들어갔죠. 그죠? legal, illegal. 요 내용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쵸? 요 내용 들어가면 안 되고, 왜냐면 논제가 아니니까. 그리고 그래피티로 재화를 창출할 수 있는가? 요거 역시 논제가 아니에요. 그래피티가 예술이니 아니니 라고 물어봤는데, 그건 돈 만들 수 있으니까, 돈을 만들어내니까 예술이야. 이거 좀 이상하죠. 그쵸? 요거 역시 논제가 아닙니다. 그래피티는 사회의 부조리나 불합리한 제도들에 대한 불만만 표출이 가능하다. 이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에세이를 쓸 때 사회적인 불만에만 딱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글을 쓰셨거든요. 근데 사실 초반에 그래피티는 불만이나 불만족을 표시하는 거였지만 시대가 흐름에 따라 그렇죠. 시대가 흐름에 따라 어떻게 됐어요? 불만이 아니고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그죠? 여기 아동 복지 같은 거 이런 거 그렇죠. 사회 부조리나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뭐 우리에게는 의학 수단이 있는데 이런 거는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많이 퍼뜨려줘. 이런 기술이 있어. 이것도 퍼뜨려줘. 이런 의도로 다양한 의도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불만만 표출이 가능하다는 거 이것도 아닙니다. 이해가시죠? 자, 예술로 역시나 예술로 쓸 예술이라는 근거를 강조하려면 사실은 요 마지막 자, 요 마지막 부분 있죠? 요거 불합리한 제도나 불만만 표출 가능. 뭐 요거는 아주 극히 일부만 들어가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요거를 불만만 표출이 가능한 게 아니고 다른 용도로 이용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지언정 요 재화라든가 이런 걸로 언급이 되면 안 돼요. 이해가시죠? 연결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불만을 표출 가능하고 불만을 표출하는 게 원래 의도였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어. 그리고 이거는 재화를 창출해내.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만을 표시를 했는데 요즘엔 이런 것을 특정 가치, 특정 목표를 만들어내는 현대 미술로서 인정을 받았어.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는 써도 됩니다. 예, 감시죠.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어법 오류라거나 어휘 오류 전혀 없습니다. 몇 개 빼고요. 자, 여기에서 3dimensional 이거 3D죠, 3D. 그렇죠? 3D인데 3D 글자는 완벽한 완성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피티를 어떻게 그려? 선이랑 색깔을 이용해서 그리잖아요. 그림 역시 그래요. 그림도 무수한 선과 점과 색깔로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창조물이에요. 자, 결과물이기 때문에 lines and shapes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words보다는. 자, 그리고 나서 이 첫 번째 문단은 너무너무 세련되게 잘 진행을 하셨어요. 아주 좋은 시작이에요. 정말 원더풀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 여기 보면 이제 hostility 이거 나오고요. showed in graffiti. 자, 그래피티에서 나오는 요거는요. 자, 원래는 문장이 어떻게 돼 있어요? hostility toward society. 사회를 향한 불만은요. 이런 경우에 targets the unspecific public. 불특정 대상을 목표로 한다라는 건데, 자, 볼게요. 여기에서 내용이 조금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불만은 누구를 향한다? 이렇게 만약에 hostility toward the society targets the unspecific 여기죠? unspecific public 이렇게 되면 이 그래피티 이 hostility가 누굴 목표로 한 거야? 얘네를 unspecific public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얘네를 겨냥해서 나온 거다. 그러니까 얘네를 겨냥하는 나쁜 말이다. 이런 뜻이 돼버려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문장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본인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showed in 그래피티에서 나오는 거는요. targets 자, 어디에서 나왔는지, 어디에서 나타난 것인지 분명히 써줘야, 이 hostility가 얘네를 겨냥한 게 아니구나. 퍼블릭을 겨냥한 게 아니구나. 대중을 겨냥한 게 아니구나. 얘네한테 하는 말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얘네한테 조정을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퍼블릭한테 우리의 불합리에 대해서, 우리의 불만에 대해서 알아줘라고 할 수는 있어도, 야, 너네는 왜 이렇게 하니? 라고 직접적으로 잘못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타겟 해놓고 hostility에다가 타겟이 나오고 바로 퍼블릭 나와버리면요. 이 퍼블릭한테 불만을 물어버리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hostility showed in graffiti, 그래피티에서 나온 요거는 뭐 한다? 노출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요것도 포함을 해줘야 되겠죠. 노출이 되기 위해서, 누구한테? 퍼블릭한테. 얘네한테 불특정 대중한테 노출이 되기 위해 만들어진다. 뭐 설정이 된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해 갑니까?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여기에 보면요. unspecific이라고 했는데 unspecific보다는 조금 더 세련된 표현 unspecified라고 하시면 됩니다. unspecified public 해놓고 뒤에 목표를 얘기를 해줘야죠. 이 hostility에 대한. 그죠? 그래서 to be exposed. 노출을 위해서 자, 이거를 정리하면 사회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그래피티는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을 목표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자, 본인 처음에 썼던 에세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걸 고치지 않잖아요. 사회에 대한 불만은 불특정 다수를 목표로 만들어진다. 자, 한글로 보면은 별로 그렇게 위화감이 별로 없죠. 근데 이걸 영어로 하면요. 그 멘트 자체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을 사람들한테 돌린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불특정한 대중한테 시민들한테 돌릴 필요는 없는 거죠. 사회에 대한 불만인데 이건 화풀이 대상이 잘못됐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것조차도 그래피티의 본래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긋나는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는요, 요거는 굉장히 잘 쓰셨어요. 초록색 문장은 굉장히 잘 썼다는 표현인데, 자, 제가 초반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어휘라든가 어법 문장은 굉장히 세련됐어요. 그죠? 그런 거는 세련됐는데 내용이 틀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현됐더라도 문장 형태가 세련되게 잘 만들어졌다고 하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내용적인 건 따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자, 여기서부터 제가 우리 알렉스 씨가 써놓으신 에세이를 제가 한글로 해둔 거예요. 그래피티는 부조리함을 예술로 표현하는 도구이다. 사회에 대한 불만 나타내는 그래피티는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을 목표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그래피티와 테러와의 차이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자, 여기서 의문 제기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본인의 주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래피티와 테러가 무슨 차이점이 있니? 그죠? 의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나서 나는 이렇기 때문에 그래피티가 테러가 아니라고 생각해. 라는 이야기가 전개가 되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비슷한 특성이 존재하는 것은 맞으나 그래피티는 예술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외적으로 매력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고 예술적인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테러와는 다르다. 자, 뭐해서 예술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외적으로 매력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어서 예술이다. 자, 테러와는 다르다. 그렇죠? 테러와는 다르다라는 게 요거죠. 자, 본인이 쓰신 거예요. 예술적인 면을 제외하고서라도 그래피티는 정부가 정한 지적재산권 법의 테두리 안에 위치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피티의 본질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현재의 관습을 깨고 종종 규제와 충돌하는 걱정이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그래피티를 말할 때 이러한 예술적인 매개 변수를 빼놓고 말할 수는 없다.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글을 굉장히 잘 쓰셨어요. 저도 이거를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한참은 아니고 조금 시간이 좀 흘렀어요. 요 부분을 보면서. 왜냐면 볼게요. 자, 분노 표출, 그래피티의 그거는요. 분노 표출을 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관습을 깨는 게 맞아요. 그쵸? 요거 세 개를 하는 게 맞아요. 그래피티의 원래 본질이에요. 근데 본인이 어떻게 써놓으셨냐면 문장에 어떻게 써놓으셨냐면 분노 표출은 inherent property of art야. 예술적인 그 고유의 property가 이제 매개 변수라고 그러죠. 그 고유의 그겁니다. 성질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으셨어요. 혹은 예술적인 매개 변수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 내용을 한번 보면 자, nonetheless, legacy cannot interfere
cannot interfere artist's perimeter. 예술적인 그런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특히나 뭐 할 때 그래피티를 얘기할 때는 왜냐하면 이것은 뭐다 inherent property of art to try new things, break the current convention, and express entity or range, which often clashes with the regulations. 요거 아까 제가 써놓은 해석이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자, 글을 어떻게 써놓으셨냐면 요 내용에서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분노 표출이나 새로운 것 시도는 예술적인 매개 변수라고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할 때 그렇게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웃긴 거는 이게 아니란 얘기죠. 예술적인 뭐 요소라고 해두죠. 예술적인 요소는요.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예술적인 요소는요. 분노 표출이나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거나 관습 계기가 아니에요. 예술의 요소는 요 세 개가 아니에요. 이해 가시죠? 자, 예술의 요소를 몇 가지 검색을 하시면 나오겠지만 자, 여기에서는 이 의견이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을 이렇게 나타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나타내야 되냐면 그래서 요거를 제가 기반으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구나 제가 알아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내용을 고쳐봤거든요. 여기 보면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분이 여기까지는 정말 잘 쓰셨어요. 제가 줄을 안 쳐놨잖아요. 자, 테러와는 다르다. 그죠? 자, 그래피티가 왜 테러와는 다를까? 예술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매력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으므로 테러가 아니다. 자,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지워지는 거예요. 요 부분은 없어지는 거고. 자, 예술로 인정받는 그림의 경우. 자, 예술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매력적인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테러와 달라.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표적인 예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매력적인 요소를 하나 찝어서 예를 들어줘야겠죠. 자, 예술로 인정받는 그림의 경우 저는 그림을 들었어요. 작가의 주관을 그림에 투영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그 목적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인데 그래피티 또한 이와 같다. 자, 그래피티는 선과 색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기술의 집합체이며 이것은 특정 글자나 의미를 가진 장면을 위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림보다 훨씬 직관적이고 객관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자, 그림 같은 경우는 작가의 의도라거나 작가가 살던 시대부터 그 시대의 문화 그리고 그 시대의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해야 이 작가가 무엇을 말을 하는지 그 역사도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림의 경우에는. 근데 그래야만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피티 같은 경우는 선과 색으로 뭔가를 글자를 표현하거나 또 혹은 이제 어떤 특정 장면을 연출해내기 때문에 그림보다는 이런 걸 다 알아야 하는 그림보다는 굉장히 어때요? 직관적이고 객관적이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림의 경우, 그쵸? 자, 그 다음에 본디 창조자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특정 사물이나 매개체를 통하여 정확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예술행위라면,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림이 지금 예술행위로 인정을 받았잖아. 왜? 메시지를 창조자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특정 사물이나 매개체를 통하여 정확하게 말하고자 하는 게 이게 예술 행위라면 그래피티 또한 이와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와 똑같기 때문에 예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오케이? 요것도 그래피티 또한 시작은 약간 불안하고 약간 어두운 요소를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나 그쵸? 그의 본질은 뭐 하는 거였어요? 사물이나 매개체를 통해 정확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 이게 본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피티를 통해 사회 부조리함을 전달하는 것. 그죠? 이게 예술 행위라면 그림이 예술 행위라면 그래피티 또한 이렇기 때문에 이것도 예술 행위다. 이렇게 강조할 수 있는 거죠. 이해 갑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마지막에 그래피티가 비록 불법이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수준을 더 높여 그래피티의 가치 자체를 알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 부분은 거의 이제 생뚱맞은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지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입니다. 이게 이제 메인 아이디어 2인데 요거는요. 여기 내용을 이제 본인이 다시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복습하실 때. 자, 일단 우리가 처음 메인 아이디어 1에서 접근법이 지금 달라졌어요.
그렇죠? 접근법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인 아이디어 2는 전체적으로 다 바꿔줘야 돼요. 자, 여기서 하나 설명드릴게요. 자, 서브젝티브가 있습니다. 서브젝티브. 자, 여기에 굉장히 서브젝티브 때문에 제가 사실 순간 헷갈렸어요. 왜냐면 자, interpretation of art is subjective. 자, 볼게요. 예술은요, 주관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긴 해요. 자, 근데 여기에 subjective가 들어갈 수 없는 궁극적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예술은 주관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긴 해요. 맞아요. 하지만 창조자의 의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subjective는 되지 않아요. 이해가시죠? 또한 뒤에 뒤에 나오는 내용이 사람들은 심지어 마셜 더챔프가 한 것처럼 쓸모없는 사물에서도 의미를 찾으려 노력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끝까지 쓸모없는 사물에도 그냥 작가가 난 여기다 그냥 별을 그리고 싶어. 그냥 아무 의미도 없어. 그죠? 이렇게 별을 그려놨는데 이 별에도 뭔가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사람들이 찾은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주관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면 야 이거는 A라는 사람은 이거는 그냥 그린 거야. 서명처럼 그냥 그리고 싶었겠지. B라는 사람들은 하얀 바탕에 주황색이라는 건 성공을 상징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를 했겠죠. 근데 끝까지 찾으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창조자의 의도를 찾고자 매우 노력하였던 것이지. 그죠? 이 행동을 미루어 보아서 자신의 의견을 창조자의 창작물에 대입을 하는 건 아니었다. 그러므로 서브젝티브는 아예 어휘가 성립이 되지 않겠죠. 이해 갑니까? 자, 그리고 요 앞에 보시면 이렇게 더가 들어가 있죠? 자, 더 미닝. 그 특정 그림에서 특정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더를 항상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요런 식으로 이렇게 언어 선택, 어휘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돼서 특히나 예술 같은 경우는 좀 분란의 소지가 많은 그런 예술, 그런 주제에 대한 거는 조금 단어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여기는 또 잘 쓰셨어요. Therefore, the process and the intention of artwork. 예술은 그 존재 자체보다 이것의 의도가 더 중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맞습니다. 맞아요. 이것도 맞아요. 하지만 요거는 메인 2가 아니고 메인 1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메인 1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메인 2에 쓰려면 내용 전체가 완전히 다 바뀌어서 다시 쓰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도 추천하는 것은 메인 아이디어 원 쪽에다가 넣으시는 걸 추천해요. 요 부분 있죠? 여기 요 부분에다가 넣어주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한 여기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쓰셨어요. 또한 그래피티가 불특정 시민들에게 경찰이 제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부정함을 고발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더욱 본래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자, 의도가 더 중요한 것이라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끝나야 돼요. 요거를 굳이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피티는 사회에 대한 불만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거 미리 앞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그죠? 메인 아이디어 원 쪽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쓰실 필요 없어요. 이해가시죠? 자, 마지막 같은 경우는 in conclusion 결론입니다. 자, way of earning money라고 하셨는데 요 개념이 절대로 나오면 안 돼요. 네, 오케이? 자, 원래는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가르쳐 드렸을 거예요. A와 B에다가 이제 A가 이러한 1번의 용도로 이용이 되고 B가 이제 2번의 용도로 이용이 됐으면 요즘에는 결론 부분에서 요즘에는 3의 용도로 이용되기도 해. 이런 식으로 제가 에세이를 쓰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out of topic이라는 거예요. 요 부분이 주제와 전혀 관련이 없어요. 논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요소를 찾아서 넣으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머니는 아닙니다. alright? 자, 마지막 부분 있죠? 요거 굉장히 잘 쓰셨어요. 아우, 너무너무 감탄했습니다. 자, 너무너무 감탄했는데 그래피티가 물질주의로 변하지 않는 한 그것은 분노의 배출구로서 위치를 유지할 것이다. 문장은 너무너무 세련됐어요. 너무 잘 쓰셨어요. 정말로. 하지만 문제는 내용이 틀렸어요. 이미 그래피티를 이용해서 재화를 만들어내는 수단이 많이 상용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주의로 변한 게 어쨌든 문화가 생긴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도 물질주의로 봐요.
그러니까 그래피티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생긴 이상, 그리고 이 그래피티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생긴 이상, 그 시점부터 우리는 이거를 물질주의라고 보거든요. alright?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런 수단이 상용화되었기 때문에 요 문장은 내용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추천하는 거는 요거 마지막에 굉장히 세련된 문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내용을 조금 바꿔서 마지막에 장식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전체적인 에세이 그 내용 빼면 이제 문장이라든가 문장 구성이라든가 어휘라든가 너무너무 잘하셨거든요. 너무너무 세련되게 잘하셨어요. 근데 조금만 내용을 고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에세이는 사실 한 3분의 2 정도는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 에세이 쓰실 때 개념 정리 꼭 하시고요. 만약에 이런 주제가 여기 보면 이제 본인이 조금 아주 얕은 지식은 있지만 깊이는 몰라. 그쵸? 깊이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이게 만약에 좀 사회 관련 주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 같다. 연관될 수 있겠다 싶으면 사회랑 연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해가시죠? 대신에 글을 좀 많이 읽으셔야겠죠.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상식 같은 거 많이 읽으시고요. 이런 거 많이 읽어두면 나중에 언제나 쓸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글 많이 읽으시고 영화 에세이도 많이 읽으시고 오케이? 이해가시나요?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